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이제 용신 파트죠.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왔습니다. 녹화도 거의 끝나가고요. 책도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지막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좀 이렇게 너무나 긴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한 화면에 좀 상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길어진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짧게 하느라고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도 책을 한 권 마쳤다 때로는 마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다가 보니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책은 마무리하고 나서 또 이제 차분히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을 세워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접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진도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분야라든가 한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때도 있었었는데, 근데 책 진도를 우선으로 하면서 책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끝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우선 진도를 먼저 책에 따라서 진도를 하는 걸로 먼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좀 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 때로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차분히 한 파트 한 파트 이제 진도와는 상관없으니까 어떤 뭐 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고 또 저한테도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도 해주셨고 질문도 주셨던 분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한도 나만큼 답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용신의 의의입니다. 용신이란 일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일간이 좋아하는 것이고 주인공의 희망사항이라 할 수 있고 정신력, 의지력, 희망사항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용신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쓸 용입니다. 용자에 귀신 hin자를 쓰지요. 그래서 쓰게 내가 귀신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도 될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귀신을 찾는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귀신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귀신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오행에 필요한 내가 어떤 주변에 있는 기운을 갖다 쓴다. 때로는 내가 주변에 필요한 오행들을 사용할 만큼 무엇을 찾는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 투출되지 않거나 투출되어도 통분되지 못했다면 정신력, 의지력이 약하다. 투출은 천간에 있어야 됩니다.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을 맞섰을 때는 천간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이지요. 밖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들은 겉으로 보이는 내용이고 남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명함을 내밀듯이 이렇게 내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겉으로 드러나 있거나 밖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신이 투출되어 있었을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게 되는 거니까 아주 좋겠지요. 내가 실제로 뭐 밖으로 드러내서 좋은 걸 보여준다는 의미도 포함이니까. 근데 투출되어 있어도 통근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용신이 유기하고 뭐 때로는 통근 이런 말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뭐 통근이라는 의미의 뜻은 단순히 뭘까요? 뭐 용신과 신이 같이 기둥으로 서 있다라든가 뭐 때로는 관인상생이라든가 재간상미라든가 뭐 살인상생이라든가 이런 의미처럼 어떤 기세들이 좋게 어울려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랬었을 때 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근을 했으면은 이런 용신의 기세가 더더욱 강하게 될 것인데 용신은 투출은 했지만은 파극이 되었다. 때로는 통근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정신력, 의지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약하다 강하다는 의미는 그 용신의 작용을 크게 한다, 때로는 크게 못한다, 때로는 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내가 강하게 그 기세를 내보이지 못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출과 통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용신의 강약을 말할 때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용신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잘 되는 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운에서 용신운이 오면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용신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제일 먼저 용신은 천간에 투출되는 용신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지지에 있는 용신입니다. 투출하면 가장 좋을 것인데 근데 지지에 있다는 의미도 사주 내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간만큼은 아니지만은 사주 내에 용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근데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다. 그럼 이제 장간에 숨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용신으로서는 장간에 숨어 있는 용신을 찾게 되는데 숨어 있다는 의미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요. 때로는 숨어 있다는 의미는 막 파헤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가 강하다, 세다,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있다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좋다,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말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있다 정도, 아주 미세하지만은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간도 지지도 지장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운에서 용신을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운에서 찾을 때는 운에서 받아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운은 좋은 의미로 하면은 이게 돌아올 운자를 씁니다. 근데 운자는 돌아온다는 의미도 되면은 반대로 말하면 가버린다는 의미도 되지요. 그러다 보니 운에서 오는 용신은 조금 어떻게 말할까? 기복을 말을 합니다. 오기도 하지만은 가기도 하고 대운의 큰 영향도 받기도 합니다만은 세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대운은 20년씩 30년씩 이렇게 가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대운에서 오는 것도 천간에 오느냐 지지에 오느냐 때로는 회두생으로 오느냐 회두극으로 오느냐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운에서 오는 것들은 조금 많은 기복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도 온다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도 아주 초년에 10대 20대 때 이렇게 다 가버리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근데 어떤 복이라든가 내 운을 알게 되면은 조금 조심히 하면서 욕심 없이 살아가면 되는데 한때 잘 나갔던 걸 기억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늘상 겪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용신이 약하면 육신의 능력이나 방향이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뀝니다. 용신이 강하게 자리하면 의지력이 강하고 일을 제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자리할 때는 이런 말도 됩니다. 용신이 충형이 되면 일을 벌이지만 귀인이나 길신 등이 함께하면 발달을 합니다. 항상 충형이 된다는 의미는 발달하고 변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귀인이나 길신 등이 함께하면 발달한다. 귀인이나 길신, 천은기인 같은 게 대표적인 용이겠지요. 그 다음에 용신이 원진살이면은 갈등하고 불만이며 일을 추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원진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부부간의 의미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원진의 의미는 큰 의미로 설명해서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조금 더 충돌한다는 의미가 원진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진살이 있으면은 갈등하고 불만하고 관계 맺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용신의 정의는 투관한 일신을 취하여 용신으로 하고 용신이 맑음으로 많음을 기피하고 천간에 있는 것이 좋으며 강력한 것을 원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거는 한 개씩만 있어야 됩니다. 물론 파극이 되지 않아야 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것은 그 귀한 작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신은 천간에 있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은 많아도 안 되고 때로는 천간에 있는 것이 좋고 그 기세가 파극이 되지 않아서 강력함을 원한다 이런 말도 되겠죠. 용신이 길성일 때
재성, 관성, 인성, 식신 이렇게 말하면 뭐 재성은 뭐 정제, 정관, 정인, 식신을 말을 합니다. 여기도 뭐 길성이라는 의미는 뜻은 뭐 가지고 있는 설명이 길성이란 뜻이지 이 설명이 나한테 길하게 작용한다 이런 거와는 다른 겁니다. 생함을 필요로 하며 용신이 흉성이면 상관, 편제, 편관, 효신 이런 것들은 이 글씨가 흉성의 뜻을 설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나에게 흉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거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길성이냐 흉신이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가 나한테 나쁜 작용하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흉성이면은 극지하고 합하는 것이 희신이다. 그래서 흉신이 있는데 그 흉신을 나한테 잘 제어해서 잘 어떤 뭐 칼이 있더라도 칼집에 잘 넣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용신이 길성일 때는 극하거나 간합하는 것은 기신이다. 항상 좋은 것들은 흔들지 말고 합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뜻이겠지요. 용신이 흉신일 때는 이것을 생부하는 것은 기신입니다. 기신이 나타나도 합, 충, 공망이 되면 제거됩니다. 그래서 기신이 있더라도 합하거나 충하거나 공망이 되면 그 기신의 작용이 제거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용신은 일간의 최대 목표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간명상 귀중한 것이다. 일간의 왕세를 보고 용신을 찾아야 한다. 왕세는 강한가 약한가 왕한가 쇠퇴한가를 보고 용신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신의 위치는 용신이든지 패신이든지 위치에 따라 기둥의 강약이 강하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말이겠죠. 어디라고 하는 말은 천간이냐 지지냐 연이냐 월이냐 일이냐 시에냐 작용에 따라 위치에 따라 강약이 작용이 다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천간 용신은 발달이 빠르고 지지 용신은 발달이 더딥니다. 그래서 항상 겉에 드러나 있는 것이 작용이 크게 일어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은 나만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지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장간 용신은 발달이 약합니다. 아까 했듯이 천간도 아니고 지지도 아니고 지장간에 숨겨져 있다는 의미는 그 발달이 더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행운 용신은 기복이 심하고 풍파가 많습니다. 연주에 용신이 있다는 말은 조상덕이 있거나 일찍 발달을 한다는 의미도 되고 월주의 용신은 육친덕이 있거나 청년기에 발달을 한다 이런 말이 되고요. 일주의 용신은 배우자덕이 있거나 부부정이 좋다 이런 말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천간, 지지, 장간, 행운 이거는 네 개가 용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뭐 때로는 시에 있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신의 중요성 용신은 일간의 최대 목표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이다. 용신이 꼭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용신을 정하지 않으면 사주 간명하는 것은 암흑과 같고 용신은 사주팔자의 기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도 언제 무엇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설명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륭 판단하는 기준은 낼 수 있어도 언제 무엇이 이런 의미는 이제 운에서 세운에서 크게 말하면 대운에서 짧게 말하면 세운에서 그래서 대운은 풍선이 부풀어 있다라고 했었고 세운은 풍선이 갈 때 빵 터지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흘러오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는 대운과 세운과 사주의 조합을 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용신은 가정운보다는 사회적인 재관운의 이해득실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신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정보다는 용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재관인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늘상 얘기하는데 그 재관운에 대해서 기륭화복을 보는 것이 우선이고 물론 뭐 요즘은 가정도 포함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 이제 가정 옛날에는 뭐 그런 어떤 부부간의 문제가 크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부부간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지요. 근데 부부간의 문제와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연관시켜서 보는 것은 조금 옳지 않습니다. 뭐 이혼을 했더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때로는 결혼을 안 했더라도 내가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운과 사회적인 운을 같이 꼭 연결해서 보지는 않는다.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반드시 뭐 연관을 지어서 일어나지는 않는다. 요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가정이 좀 어려우면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지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뭐 하자다, 흉이다라고 말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뜻의 설명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명은 관살이 첫째, 두 번째는 식상이, 용신이 세 번째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여자도 용신을 우선으로 구한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의 설명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사회활동을 안 했고 배우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연관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는 관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지요. 남편을 먼저 용신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때로는 식상이라고 하는 자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좀 더 따지면 이제 내가 어떤 현대와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찾았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자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꼭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때로는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라고 하는 문제를 낳지는 않게 안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재관인식 어느 거든지 여자분한테 용신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재관인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용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자한테는 꼭 찾는다. 뭐 옛날처럼 무조건 관사를 우선으로 본다, 식상을 우선으로 본다, 이런 말은 요즘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신이 통근이 되어야 하며 길성은 생부를, 흉성은 극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길성은 좋게 도와줘서 그게 더 잘하게 해줘야 되고, 흉성은 극제해서 못하게 다독다독 거려주면서 그걸 흉성의 기질을 드러내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사준에 용신이 있고 운에서 용신을 만나면은 금상첨화다. 뭐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내 사주도 천간에 용신이 뚜렷하게 있는데 운에서까지 용신을 만난다. 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원하기도 하고 금상첨화의 작용이 있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길성이 용신일 때는 간합이 되면 귀기를 망각하고 흉성이 용신일 때는 간합이 되면 천을 망각하여 길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뭐 의미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명리학에서는 꼭 합하고 충하는 것이 좋고 나쁘게 의미를 말한다고 안 했었죠. 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묶여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묶인다는 의미는 내가 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성이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합해 있으면 내 행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길성이라고 하는 용신이 제대로 막 크게 활동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흉성이 합하고 있었을 때는 내가 흉성의 작용을 막 하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다독다독거리면서 야 좀 참아라, 뭐 조금 더 기다려라, 때로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제어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작용들이 있다 보니 흉성의 역할을 덜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흉성은 간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천함을 망각하고 길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설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성이라고 하는 용신은 합하는 작용이 오게 되면은 작용을 덜하게 될 것이고, 흉성이라고 하는 용신은 합하는 작용이 있게 되면은 용신의 흉성이라는 작용의 용신을 덜하게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의 종류에는 크게 말하면 용신은 5가지 용신이 있습니다. 억부용신, 병양용신, 조후용신, 통관용신, 전황용신, 이렇게 5가지 용신이 있습니다. 근데 뭐 꼭 이 5가지 용신이 뭐 5가지 용신이 있습니다만 이게 꼭 작용들이 다 일어나느냐, 눈에 띄게 볼 수 있느냐, 글쎄요, 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격으로 따졌었을 때 내격과 외격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요. 내격과 외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격은 뭐 7 내지 80%다. 외격은 2 내지 30%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내격의 기질을 대부분이고 외격은 조금밖에 없습니다만은 내격은 대부분이긴 한데 종류가 10가지밖에 없다. 근데 외격은 20, 30%밖에 안 되지만은 종류는 엄청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가 5가지 용신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억부용신으로 우선으로 봅니다.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말은 억누른다, 도와준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약을 따져서 강한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강한 작용을 억누르거나 이런 작용들이 억부용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용신은 억부용신으로 찾고요. 병양용신 뭐 이렇게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약이다. 그래서 흉성의 기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병양용신입니다. 라고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썩 보이지는 않는 편인 것 같고요. 조후용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말은 명리학의 태생이 농경사회에서 시작이 되면서 사람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하늘의 기운을 살피고 음양의 조화와 하늘의 별자리를 보게 되면서부터 이제 명리학의 음양오행의 체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추울 때, 오행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더울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조후용신의 조후용신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뜨거울 때는 강약보다는 그 뜨거움을 살켜줘야, 차분하게 해줘야, 또 사주는 너무 차가울 때는 그 강약의 억부보다는 그 차가운 기세를 우선으로 제거해줘야 곡식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지요. 그래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기세를 살펴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울 때는 억부보다는 조후의 용신법을 먼저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후용신법은 좀 살펴보는 기질이 있고요. 통관용신도 뭐 그렇게 크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이 전황용신도 이제 특히 전황용신 같은 경우 외격의 기질을 많이 보거나 이랬었을 때 종하는 사주에서 전황용신들을 많이 살펴보기는 하는데 이 전황용신 같은 경우도 사주의 기세를 살펴서 대체로 글쎄 이건 내격 같은 데는 전환용신이라든 통관용신 이런 것들은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관이라든가 전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격에서 많이 살펴보지요. 전황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하나의 기세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행이 한쪽으로 흘러갈 때 때로는 하나의 기세가 극왕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강왕함으로 인해서 다른 오행의 기세가 죽어버렸었을 때 그럴 때 그런 오행의 기세를 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그 오행의 기세를 따라갈 때 이런 전황용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격보다는 내격은 십장격 기질밖에 없기 때문에 사주의 기세가 편황하거나 극광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황용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격의 기질을 많이 가졌었을 때 이 전황용신법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외격의 기질은 전황용신을 좀 살펴봅니다만은 그것들도 이 사주의 오용신법에 의해서는 전황용신도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용신법 중에 제일 먼저는 억부용신을 많이 제일 사용을 하고요. 억부용신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후용신을 좀 사용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전황용신법도 좀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억부용신을 한 80% 이런 정도로 보고요. 이상 보고 그 다음에 조후 같은 경우는 1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병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관이라든가 전황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 용신법을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주의 용신법을 쓸 때는 억부용신을 우선으로 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주들을 볼 때는 내격의 사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어떤 조후라든가 사주가 너무 차갑거나 너무 편안하거나 차갑거나 뜨거워도 전황용신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편안한 기세를 걷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었을 때는 전황용신을 씁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사주의 오행은 한 서너 개가 3개 정도 때로는 4개 정도 이렇게 오행이 있기는 한데 그 기세가 너무 차가워서 그 어떤 기질을 못 쓰고 다녔었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수상관격 같은 경우가
금수산관계의 기세를 이루고 있기는 한데 너무 차가운 경우들이 많지요. 그랬었을 때 이런 기세들 때문에 어떤 뭐 대표적으로 뭐 화라고 하는 용신을 쓴다. 이게 이제 전항용신법, 조후용신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랬었을 때는 조후용신법을 한 10% 정도 씁니다만은 오행이 너무 편향되거나 아주 한쪽의 기세의 오행이 너무 강왕할 때는 조후용신법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이 전항용신법을 우선으로 쓰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이란 말은 또 좀 어울리진 않네요. 그런 사주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억부용신 1번, 그 다음에 조후용신 2번, 나머지는 3번 이런 식으로 용신법의 설명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명은 억부용신은 우선으로 하고 조후용신을 살짝 가미하고 다른 거는 좀 첨삭한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신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이 용신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